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 316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오면요. 출제위원이 맞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맞으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맞춰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출제하는 의도는 못 맞추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맞추게. 그래서 양도소득세 5문제 나올 때 최소 한 문제라도 좀 맞춰라. 이런 출제원의 애틋한 마음이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별표 2개 나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맞아주셔야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일단 과세 대상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죠, 여러분? 부동산 등, 그 다음에 주식가,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그룹핑을 한다. 3가지로 그룹핑을 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이 주식과 파생상품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혹시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답은 아니다. 여기서 답은 찾지 마라.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되고 여기서 명백하게 답이 없을 때는 결국 모르는 데 와서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과 파생상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은 다시 크게 성격상 몇 가지로 구분한다, 여러분? 3가지죠. 그래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바로 우리 중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놓치는 것이냐, 권리만 보면 안 되고 뭐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식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재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요 정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딱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의 모든 뭐와 토지나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의 모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세 대상인 토지나 건물을 판단할 때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질이 건물이거나 토지면 과세라는 거지. 관련 법률,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되지 아니했다. 이런 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다 무조건 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양도에서도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권리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특허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왜?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자, 이러한 단순한 어떤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이러한 무채재산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는 성격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서 바로 요거 뭐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여러분? 용익 물권. 그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가지인데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 건 지상권과 그 다음에 전세권만이고 뭐가 없다, 여러분? 그렇죠. 요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역권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시험에 지역권이 나오죠. 자, 반면에 요 지상권, 전세권 외에 우리 또 뭐가 있냐? 부동산 임차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기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라는 게 특징에 대해 반해서 부동산 임차권이란 물건이 아니라 이건 뭐죠, 여러분?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했을 때 하나를 더 따져. 뭘 따져, 여러분?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된 것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하는 거고,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뭐를 보고 판단하라 여러분? 등기 여부를 보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 대상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물어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물어본 게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답으로 물어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 나가시면 이런 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민법에서 재산권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재산권은 얼마든지 소유자가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민법에 따라서 과세를 양도를 한다면 과세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고 실제 실무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사장 규정이라서 사장 규정 주금 규정입니다 그랬죠. 또 지상권은 여기 지역권은 왜 빠져있죠, 여러분? 얘는 민법에서 양도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민법에서 아예 양도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고. 근데 실무에서는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무에서 일하는 건 바로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죠.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로서 바로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 용어 뭐죠, 여러분? 딱지 그랬죠. 이거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죠.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전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분양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임시 사무실 열었다가 폐쇄했다가 하는 떴다 봐. 이거죠, 이거 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시면 여기서 돈 많이 버실 분들 계시겠죠. 요거 돈 많이 법니다. 단 눈치가 빨라서 튈 때 튀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죠. 단속반 나왔는데 단속반 가서 물건이 쓱 그러면 이제 조용히 불려가는 거죠. 그것도 좀 센스가 있어야지 말이야. 단속반인지 아닌지 모르고 거기 가서 물건이 쓱 가려요. 또 요거 가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지금 붉은 벽돌집 아래에 있죠. 자, 그래서 요 아파트 당첨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뭘 받고 팔면은 소위 말한 피가 바로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된단 말이야, 피가.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됐다, 계약금을 걸었다, 피가 붙었다, 그러면 결국은 양도책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피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거죠. 아파트 당첨권인 상태는 지금 아파트가 아직 완성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은 얘는 태생이 뭐였던 애야? 주택이었죠, 여러분. 주택이었다가 사업시행 기간제 뭐였다가? 입주권이었다가 아파트 완성되면 다시 주택으로 바뀌려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세는 얘는 뭐로 본다? 그래서 얘는 항상 주택과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본다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 그런 거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으면 주택 하나와 입주권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근데 우리는 입주권을 뭐로 보니까 주택을 보니까 몇 주택을 보는가? 2주택. 그래서 비과세 못 받는다는 얘기죠. 또 세율을 적용할 때도 얘는 누구하고 같이 다닌다? 주택하고 같이 다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뭐로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라.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라.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채권 있죠. 자, 채권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은 모든 채권이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상한 채권과 주택 상한 채권이죠. 그러면 얘들은 채권인데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이유는 뭐냐? 얘들은 주택이나 토지라는 현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
채권이 만기 전에 매각이 돼버리면 그 상한 목적물인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직접적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토지 상한채권과 또는 뭐는 주택 상한채권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요것만이야 딱. 요것만 체킹해 두세요. 그러면 대표적인 여러분이 공법에서 배우시는 게 바로 뭐가 있죠 여러분? 뭐 국민주택채권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개발채권. 자 이런 것은 일반적인 금전 상한채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즉 채권이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는 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 상한채권과 주택 상한채권은 채권이 만기가 되면 뭘로 준다고 여러분?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도 매각하면 그것이 양도된 거 똑같기 때문에 과세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뭐 있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처리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이것도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랬어요. 기타 자산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영어권이죠, 영어권. 법률에서는 법률상으로 뭐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영어권이라기보다는 뭐로 많이 표현하는 거죠? 권리금. 소위 말하는 권리금을 우리 세법에서는 권리금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한다 여러분? 영어권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영어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 그때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최근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가다가 싹 중간에 말을 바꿔버려. 함께를 분리하여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네요. 출제원에서 중간에 살짝. 그러면 그 성격 급하신 분,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사업용 고정자산 나왔네. 그리고 그냥 그 냅다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네? 분리. 아, 우리 분리수거 안 했는데. 틀리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하여? 분리양도했다. 그럼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옛날에는 뭐라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를.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출전이 식상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내기 싫다는 얘기죠. 출전 입장에서 항상 자기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영어권만의 양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나오기를 영어권이 됐어. 즉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는 영어권 이렇게 말을 만든 거죠. 자, 이게 다예요, 뭐예요, 사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설물 이용회원권이라는 게 있네요. 시설물 이용회원권. 여러분 요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여러분한테. 뭐 골프 회원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골프 회원권 등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시설물 이용 회원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온다고요? 골프 회원권으로 나온다고. 아, 나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을 외웠는데 시험에는 시설물 이용 회원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뭐가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지역시설 이용 회원권 이렇게 사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이 나오면 얘가 뭐고?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고 따라서 얘는 뭘로 분류가 돼서 기타 자산으로 분류돼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요 기타 자산, 요 영업권과 시설물 이용권은 뭘로 분류가 된다는 거? 기타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래도 자꾸 저쪽 뒤에 가면 또 멍 때려요. 시험에는 기타 자산으로 안 나온다고요.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나 골프 회원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거고요. 여기다 이제 조금 보충할 게 있는데 책을 통해서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317쪽에 보시면 317쪽 4번 기타 자산에 양가로 1번이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죠, 여러분?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죠.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이 뭔지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즘은 시험에 어떻게 나냐? 사업용 건물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업용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사업용 건물과 함께. 그럼 바로 건물은 뭐고? 고정자산이고 그거 함께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번, 2번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2번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1번을 외우진 않으셔도 이렇게 써져 있어. 영어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거로 인정되는 영어권. 써져 있죠. 사업용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권. 역시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출제더라도 여러분 1번은 물어보기가 그래. 왜? 답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물어보면 뭘 물어보냐? 2번은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밑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 요것도 뭐로 본다? 영어권으로 보겠다. 따라서 이거를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꼭 2번 체킹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죠. 시설물 이용요건. 자, 얘는 예, 특정 시설물을 다음 페이지에 배타지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받은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죠, 여러분? 그 예로 골프 이용권, 콘돔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등이 있다. 여기서 다 외우기도 부담스럽다? 그냥 골프 이용권만 해도 좀 기억해 달라고요. 그럼 골프 회원권은 바로 뭐를 말한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줄에 가로열고 닫고 밑줄 치셔야 됩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등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요걸 앞에다 잘못 붙이세요. 말이 길죠? 이거를 뭐라냐? 이용권부 주식이랍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용권부 주식. 자, 그래서 여기 이용권부 주식을 뭐를 말하냐면 이용권부 주식. 주식은 주식인데 회원권,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여된 주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뭘로 본다? 시설물 이용 회원권으로 봐서 주식이지만 이용권 회원권이 붙어 있는 주식일 때는 바로 회원권을 직접 봐서 기타 자산을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저희 법인은 어떤 법이냐면 해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입니다. 해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해원제 골프장, 여러분 중에서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 분이 계실 거야. 실내 연습장 말고 실내 연습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뭘 받는가? 필드를 밟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해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 자본을 조달할 때 뭐를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뭘 발행하죠, 여러분? 회원권을 발행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해원제 골프장의 요 회원권은 강남 저기 한남대교 밑으로 넘어오면은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라고 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의 이 회원권이 시세가 주식 정감파처럼 쭉 시세가 형성됐어. 자, 그러면 주식회사니까 뭐를 발행이다 하고 여러분? 주식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뭐를 발행해? 회원권 발행해서 이걸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 우리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그래서 3% 이상 또는 1% 이상 소유한 주주한테는 요 회원권을 부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뭐를 취득하지 않아도
회원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는 뭐를 회원권을 부여한 주식. 이걸 뭐라 표현한가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이라 한다고. 이용권부 주식. 그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여기는 회원권이 부여됐으니까 이걸 더 사고 싶겠죠. 다른 주식보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인 이 골프장 영입법인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어떻게 하는가? 높게 뛰어갖고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지만 일정 지분 이상일 때에 회원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식을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이고 이용권부 주식을 양도하면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시설물 이용 회원권 양도한 걸로 봐서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뭘로 분류가 된다? 기타 자산이다니까. 기타 자산. 그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자꾸 기타 자산을 구분하냐? 즉 시험에는 기타 자산은 나오질 않고 영업권이나 회원권 나오는 걸 여러분이 기타 자산을 몰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기타 자산을 구분한 이유는 뭐냐? 세율을 적용할 때 여러분, 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조건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타 자산을 양도하면요. 얘는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누진세율입니다.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누진세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너희들은 따로 나와. 따로 나와서 너희들은 묻지 마. 무조건 무슨 세율을 적용했다는 얘기야?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구분한 겁니다. 근데 시험에 기타 자산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영업권 또는 회원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뭐고? 기타 자산이고 기타 자산이니까 묻지 마. 무조건 세율 적용할 때 어떤 세율 적용하라고 여러분? 누진세율을 적용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요 정도 보시면요. 뭐 시험에 나올 거 거의 다 정리했다 보면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물으면 이거는 출전이 맞추게 내는 게 아니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의도로 내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 정도 안에서 여러분 해결됩니다. 자, 주식을 양도했다. 주식을 양도했다. 그럼 주식을 양도하면 여러분, 주식은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상장법인 주식을 쓰지 마. 그냥 눈으로만 봐. 쓰면 또 괜히 범위가 넓어져. 그냥 설명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래서 상장 주식과 뭐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비상장 주식으로 합니다. 상장 주식은 글자 그대로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 주식이라는 거죠. 맨날 뉴스 보면 맨날 밑에 주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가니 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맨날 종목 상담 들어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아니요. 제 주식 상담하면은 그래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알면 내가 강의를 하고 있겠냐고. 집에서 보고만 하고 있겠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 이제 확률 게임이야. 결국 올라가냐 떨어지냐 확률 게임이죠. 뭐.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럼 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원칙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얘는 세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세금이 안 붙어 얘는. 그래서 상장 주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뭐는 아니야 여러분? 답은 아니다는 얘기죠.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야. 답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찍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던 데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왜 못 보던 데 가갖고 괜히 찝쩍대고 한번 쿡 찔러보고 아니요. 그래서 누가 양도를 하거나 대주주가 양도했다. 또는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외 거래했다. 이때는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반된 입장이죠.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보셔야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이거 하면 아주 그냥 집안 망아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증권회사 하나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선물 옵션 투자 한번 잘못하면.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주식은 투자하면 여러분 원금 법인에서만 손실 발생합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어. 그럼 손실 나도 얼마야? 1억이라는 얘기. 그런데 이 선물 옵션이라든지 또는 파생사무 수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여러분 얘는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배팅했는데 손실 잘못하면 1억만 손실 나는 게 아니라 1억, 5억, 10억, 100억 기하급수준으로 물론 수익도 엄청납니다.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을 나는 1억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잃어버렸어. 다 잃었어. 그래서 이제 얼마 남았냐? 100만 원 남았어. 1억에서.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주식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이걸 다시 일로 복귀하려면 너무나 힘들죠. 그럴 때 일로 온다고 일로. 왜냐면 얘는 증거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억어치 살 걸 얼마만 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야? 100만 원. 왜? 계약금만 걸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은 실제 실물 자산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야. 레버리지 효과 발생한다고. 근데 이익이 커지면 뭐 그만큼 뭐도 커져?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범위가. 네, 그래서 요 파생 상품,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자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뭐 책에는 쭉 나와 있는데 법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323쪽 양도의 개념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양도의 개념 가겠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양도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죠 여러분. 첫째 의, 두 번째 양도로 보는 경우, 셋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 구분하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출제 문제가 이제 이거죠.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 해봐라 여러분? 구분해봐라 그 얘기죠. 구분해봐라. 이게 전통적인 출제 패턴이죠. 그럼 의의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여러분. 양도란 이 몇 페이지 나왔어요 여러분? 323쪽에 나왔죠.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시 없이 밑줄 쳐져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들은 그 자산을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 유상 그리고 뭐죠? 사실상 이전.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가 더 들어오죠. 우측 325조. 325조. 뭐야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는 거죠.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양도세는 공부상의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이시 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돼야 됩니다. 사실상 이전. 실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야 된다? 넘어갔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양도해야 된다 여러분? 유상. 반드시 넘어간 대가를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를.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출제부입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가 더 들어오죠. 그 양도 행위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요즘 물어보고 있다는 게 추세입니다. 점점 쉬워지는가? 점점 어려워지는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사실상 이전은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이죠. 뭐. 그래서 공부상의 등기 등록 등과는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이죠. 근데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했대. 무슨 양도야? 미등기 양도.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과세요? 당연히 해야죠. 등기를 안 하고 양도, 미등기 양도, 양도로 보는 근거가 뭐냐? 무슨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가장 투기성 거래가 바로 뭐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꼭 강조합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가장 나쁜 놈이 누구야? 미등기 양도야, 미등기 양도. 가장 전형적인 투기성 거래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또 거꾸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형식상 명의가 넘어갔어. 근데 그 명의 넘어간 것이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상 이전이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랬죠? 신타.
신탁 계약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부터 수탁자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탁자 취득이라지. 또는 해지가 돼갖고 수탁자 누구한테 위탁자의 환원이 이랬던 위탁자 취득. 또 수탁자 또 신수탁 소유권에 따른 신수탁자 취득. 취득세 비과세 하였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이전이기 때문에?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또 명의만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게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그러니까 명의만 누구한테 넘겨놓은가? 채권자한테 넘겨. 야,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그럼 네가 맡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돈 갚으면 내가 되찾아오면 되잖아. 양도담보죠. 이거는 담보 제공에 따른 형식상 이전이지 사실상 이전이 아니야. 아니죠. 또 공유물의 분할.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청산해서 뭐로 바꾸는가? 단독 소유. 공동 소유 청산은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 이럴 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상 이전인데 무슨 양도된다고 여러분? 유상. 유상은 소유권이 넘어간 대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된다.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대가를. 넘겼으니까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그 대가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가 있기만 하면 되는가? 대가의 종류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 그래서 반드시 유상양도해야 되는 거고 유상이 아니라 대가 관계가 없는 무슨 양도면 무상양도면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무상양도로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는가? 증여 또는 뭐 상소 이런 것 등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럼 얘들은 뭐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으면 증여세로 과세하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죠. 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기 보시고. 세 번째 뭐죠,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양도된다.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에서 뭐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사업행위여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행위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뭘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요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걸 요걸 기억해 두셔야죠. 누구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 또 누구죠, 여러분? 주택 신축 판매업자죠. 또 주택 건설업자. 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매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책에도 맨 마지막에 따로 나와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업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은 따로 구분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들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부동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는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임대 부동산을 원래 팔았어요. 임대 부동산을 뭐 했다고요? 팔았다고요. 그럼 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잘 모르겠고 대답하는 뭐라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대상 해갖고 알아들었어요. 점점 교묘해져가요. 외우지는 안 하고 이제 답변하는 스킬만 들어. 됐어. 종합소득세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매매를 업으로 할 때만 종합소득으로 가는 거고 매매가 아닌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업자로서 사업하다가 주택을 양도했대. 거주하던 주택 양도했대. 양도소득세요? 종합소득세요? 양도소득세죠. 양도세.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인 사업소를 보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양도할 때는 사업소득이지만 다른 사업은 아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그건 양도소득세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부동산 매매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대. 부동산 매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세요? 종합소득세요?
양도소득세지. 주거는 목적이 아니잖아. 거주 목적이라고 했잖아. 단 판매를 목적인 주택을 양도했다. 그때는 올라가야 되는 거. 그렇죠.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최근에 시험에 여기까지가 나온 거죠. 주택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의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종합소득세라고, 종합소득세. 구분되셨나요, 여러분? 예.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보세요.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인 줄 알았어요. 그럼 그 다양한 거래를 다 외우기가 힘들어. 그럼 여러분 요것만 따지라고. 실제 넘어갔니? 그리고 넘어가는 것에서 대가 받았니? 그리고 그 일시적, 우발적이니?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25쪽이에요, 여러분. 양도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매도, 교환, 법인,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에 따른 자발적 양도는 물론이지만 뭐 협의 매수나 수용이나 경매, 공매, 양도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중에서 사례로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랬죠, 여러분? 동그라미 교환. 또 뭐죠? 대물 변제.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성격이 교환이나 대물 변제 성격을 띠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발적 양도는 물론이지만 강제적 양도 뭐였죠,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뭘 받고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보상금. 경매, 공매, 경매 뭐가 있죠, 여러분? 경락, 가이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죠.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대출 받으면 당연히 원리금을 상환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지.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사업이 안 되고 결국 채무를 이행을 못하니까 내 담보 제공 부동산에 뭐로 넘어가죠? 경매로 넘어가죠. 그러면 경매로 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겠죠? 그럼 제 명의로부터 누구한테 명의가 바뀌는가? 경락자한테 명의 바뀌죠. 그리고 경락을 받은 사람 대금을 어떻게 돼? 완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양도야? 유상양도. 자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양도지만 소유권이 경락자한테 넘어가고 경락을 받은 사람은 대가를 지급했어 안 했어? 했죠. 다만 그걸 채무자인 양도자가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을 뿐이야? 법원이 받았을 뿐이지. 법원이 받아갖고 법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나눠주는 거죠. 뭐. 근데 그 경락을 내가 받았어. 경락을 내가 받았다고. 그러면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경매로 넘어간 물건을 자기가 경락을 받았대. 그럼 결국 명의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네,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기본 통칙 내용이 최근에 시험에 2번 나왔네요. 작년에 나왔고 물론 모범 답안은 아니었지만 기본 통칙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강제적인 양도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요거죠. 부담부 증여.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개별 문제로 물어보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죠. 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결론은? 뭐보다? 그렇죠.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부담부 증여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가? 부담부 증여죠. 결론 단순 증여를 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부담부 증여일 때 세부담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하는가? 그래서 강남 아줌마는 단순 증여 안 해. 단순 증여하면 무식하다고 서로 흉봐. 그래서 단순 증여보다 뭐가 항상 적다. 부담부 증여 세부담이 어떻다? 적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결론은 이거야.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어떻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그럼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어디만 앉으면 책상에만 앉으면 그다음부터 내게 내가 아니야. 뭘 물어보지 그냥 띵해. 근데 바깥에서 물어보면 그냥 휴게실에서만 붙어봐도 그냥 뭐 잘하죠. 근데 이상한데 여기만 앉으면 이상해져.
자, 제가 여러분한테 셋벌 들으시는 여러분한테 우리 시험 끝나고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 그랬죠? 5억짜리 아파트. 그럼 까먹지도 않아. 야, 그건 어떻게 안 까먹냐? 너 스키 지켜볼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써놓고 있어. 5억. 제가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고요?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증여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제가 요 5억짜리 증여하는 담보된 대출금 2억 원을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대신 갚아주신다면, 인수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서? 왜 받아? 얼마? 그래,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상식으로 물으면 다 대답한다? 그냥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생활 다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뭘로 물어보면 이제 법률로 물어보면 이제 자,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뭐와 뭐로 구분하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요것만 좀 신경 써달라고. 그러면 예외부터 봅시다. 예외. 도대체 예외는 뭘 말한다? 예외는 뭐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 나오면 그 얘기죠. 자, 여러분 매매를 하면 유상양도일 때는 유상양도 100%이나 매매했어. 매매 무슨 양도죠 여러분? 유상양도죠. 그 매매일 때는 항상 과세가 되는 가격이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랬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양도 차익은 뭐를 말하는가? 양도 가액에서 뭘 뺀 거죠 여러분?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리고 항상 이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누구한테 과세해야 돼? 도자야 수자야? 도자한테 과세해? 수자한테 과세해? 도자지 도자. 이 차익을 누가 먹었냐고? 도자가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 5억 원에 팔았대. 근데 내가 그걸 얼마 주고 산 거냐 봤더니 4억 주고 산 거대. 그럼 여러분 외울 필요 없이 얼마 주고 산 걸? 4억 주고 산 걸 얼마 팔았구나. 그럼 얼마 남았네? 이거에 대해서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때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단순 증여대. 매매가 아니라 무슨 계약이야? 증여. 아무 조건 없는 증여. 그러면 이때는 뭐에 대해서? 양도가의 5억 원 전체죠. 취득가액을 빼고 안 빼고? 안 빼고. 자, 양도책은 양도가에서 뭐를 빼는가? 취득가액을 뺀 거다고. 빼고 남은 양도책을 과세하는 거죠. 근데 증여세나 상속세는 요걸 빼고 안 빼고? 안 빼고 양도 당시, 즉 증여 당시 또는 상속 개시 당시 전액 5억 원에 대해서 다 과세하니까 매매와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클 수밖에 없는가? 상속과 증여가 매매보다는 반드시 뭐하죠? 크죠. 왜냐면 매매일 때는 뭐를 빼는데 상속과 증여 때 이게 취득을 뺀다고 안 뺀다고? 안 뺀다고 전액 과세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5억짜리 부동산인데 매매 형식을 취하면 얼마만 과세가 되고 1억, 증여 계약서 쓰면 5. 그러면 결국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 계약서 썼을 때와 증여 계약서 썼을 때가 과세가액이 같아 달라? 달라. 무슨 계약서가 더 유리한가? 매매 계약서가 유리한가? 매매 계약서 쓰면은 양도가서 뭘 빼는데? 취득가를 뺀단 말이야. 양도가 5세 취득가 4억 빼니까 얼마만 남았다고? 1억. 요것만 과세하지만 증여액이나 얼마? 5억 전체 다 과세한다. 그러면 항상 상속이나 증여와 증여와 매매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당연히 크다? 증여가 당연히 큰가?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배우자에게 뭐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 계약서 쓰면 얼마 과세가 되고? 5억. 매매 계약서 쓰면 1억. 그래서 우리 실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에 뭐인데? 증여인데 요거를 증여 계약서 쓰지 않고 무슨 계약서 쓰면? 매매 계약서 쓰는 거죠. 그게 누구야?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왼수. 저희 집안이만 이래서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희 집안만 그런 거야. 그래서 요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이 매매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계약서면 우린 이걸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어디로 쫓아버려? 증여로 쫓아버린다고. 그래서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 계약서 써도 세법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과 있어 없어? 없어. 장난치지 마라. 네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무슨 계약서 쓰면? 매매 계약서면 우리 세법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매매 계약서 써도 어디로 내쫓아버린다? 증여로 내쫓아버리는 거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로 왔어? 증여. 근데 증여로 와서 보니까 단순 증여보다 뭐가 더 유리하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대.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부담부 증여로 가지 뭐. 그래서 여기서 쫓겨났던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치면 어디 또 나타난가? 부담부 중에 짠하고 나타난 거야. 이해하셨어요? 세금 적게 내려고 매매계약서에 짠하고 배우자가 직계존비 나왔는데 쫓아버렸어. 가! 어디로 쫓아버렸어? 증여로. 근데 증여로 왔는데 들었어. 세법을. 단순 증여보다 뭐가? 부담부 증여 세금이 조금 줄어든 줄 알고 다시 부담부 증여 쭉 하고 또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세무서이 뭐라고 그래? 다시 또 왔네. 가! 얼로 단순 증여.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이때는 우리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증여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 부담부 증여를 인정 안 하겠다. 단순 증여로 보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야. 결론 어디로 쫓아버리겠다? 증여로 쫓아버리겠다. 단순 증여로. 그러면 전액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액 몰래 때려라. 증여세로 과세했다. 그럼 부담부 증여 계약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주의하라고 했죠. 이게 무슨 규정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랬어. 추정의 가장 큰 의미는 뭐랬죠, 여러분? 반증의 제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반증.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지간이지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이만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을 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다시 부담부 증여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하고 싶으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채무 인수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결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인정 여부는 뭐를 준비해야 돼? 채무 입증 여부.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로 과세가 되고 입증을 하면 부담부 증여로 가면서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라고요? 원칙이 나면 자 다시 방금 전에 제가 얼마짜리 드렸죠? 5억짜리. 근데 은행피도 얼마 있죠? 2억. 그럼 요걸 두 개로 나누라고. 그래서 무슨 부분가? 유상 부분과 뭐로? 무상 부분 두 개로 나누라고요. 그럼 유상 부분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무 인수에. 여러분이 제 인수한 채무에 얼마? 2억. 2억이 인수했잖아. 고세 까먹었나? 제 은행 대출금 얼마를 2억 원을 여러분 대신 인수해버린 거죠? 그럼 미쳤니? 왜 남의 빚을 또 안 왔니? 얘가 미쳤겠냐고. 나만 똑똑한 줄 아나 봐. 얘가 뭔가 있으니까 인수했겠지. 왜 인수했어?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2억을 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뭐 얘가 아무 생각 없겠냐고. 물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진짜 있어드립니다.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제가 5억짜리 아파트 드릴 텐데 은행 대출금 2억 원 대신 인수하는 조건을 받으시겠다면 제가 증여하겠습니다. 받으실래? 안 받으실래? 대답을 안 해. 째려봐라 이렇게. 이 새끼가 왜 흉측한 소리 하고 있지? 대답 안 해. 그래서 뭐 딴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요. 이러냐? 물어보는 순간 죽음이야. 그걸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인간아. 네.
그 아주머니 합격자 모임에서는 볼 수는 없었죠. 왜? 아저씨한테 물어보러 가서 못 왔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딱 여러분 부담부 증여나면 뭐가 모르고 나라? 유상과 무상. 그래서 요 채무 인수액은 앞으로 여러분 갚아야 빚이죠? 무상이야 유상이야 요거는? 유상이니까 요거는 뭐로 봐서? 양도로 보아서. 뭘로 때려라? 양도 소득세로 때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양도로 본다. 뭐는? 채무 인수액은 뭐로 봐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은 요거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아니라 뭐야? 무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하라? 증여세로 과세하세요. 그래서 결국 유상양도 부분이 뭐는 채무 인수액은 뭘로 때려라? 양도소득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양도소득세로. 결국 부담부 증여의 특징은 이거야.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가 나면 원칙은 뭐와 뭐로 나눠서 구분한다? 유상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무상 부분에 대한 뭐로? 증여세로 나누어서 과세합니다. 그죠? 나누어줘서. 그럼 제가 얼마짜리를 했죠, 여러분? 5억짜리. 5억짜리인데 여러분이 채무 인수액 얼마 했죠? 2억. 그럼 남은 가액은 3억. 그럼 3억 원은 뭘로 때리란 얘기야? 증여세로 때리라고 3억 원은. 그럼 2억 원은 뭘로 때리란 얘기야? 양도소득세로 때리라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죠? 여기까지? 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알아. 또 대답들을 잘해. 근데 요 다음 단계만 들어가면 이제 멍해져 갖고 집에 갈까? 가자. 그 수업도 들 말고 도망가고. 유상 양도는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죠, 여러분?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뭘 빼? 취득가액 등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가 있으면 이걸 뭐 한 거죠? 뺀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양도 차익. 그럼 내가 지금 얼마 주산 걸? 얼마 주산 거를 4억 주산 거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5억.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1억. 근데 지금 양도가액이 5억 원이 아니라 지금 얼마로 본가? 2억이죠. 채무인수액만 유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럼 양도가 얼마로 잡으라고? 2억으로 잡으라고. 그러면 양도 차익이니까 이제 뭘 빼야 돼? 취득가액. 자, 여기 취득가 얼마 나왔어? 4억. 4억을 다 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지금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그 중에 얼마만? 2억 원만 유상으로 본 거죠? 그럼 몇 프로야 이거는? 5분의 2니까 몇 프로야? 40%의 무슨 양도와 유상과 남은 가액 얼마? 3억 원이 5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담부 증여죠. 몇 프로의 양도와 유상과 40%의 유상과 나머지 60%는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로 때리라는 얘기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것만. 전체가 얼마 중에서 지금 얼마짜리 가고 있어? 5억짜리 가고 있잖아, 여러분. 5억짜리 가고 있는 중에서 2억 원은 뭐로 보고? 유상. 나머지 3억 원은 무상. 그럼 5억 원에서 2억 원만 2억만 유상을 봤을 때 몇 프로야, 여러분? 40%. 그러니까 빼는 취득가액도 여기서 몇 프로만 빼야 돼? 40%만 빼야죠.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요것만. 4억을 다 빼면 안 되지. 왜냐면은 전체가액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유상양도를 보는 게 전체가 5억 원에서 채무인수가 얼마? 2억 원 비중이 몇 프로다고? 40%. 이거 계산하라고 요거 40%. 그럼 나머지 60%는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그럼 결국 증여 전체가 얼마 중에서?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2억 원은 무슨 양도? 유상. 몇 프로냐고? 40%. 이걸 꼭 그림을 그려야 되나? 그럼 5억 원에서 2억을 뺀 나머지 얼마? 3억. 그럼 요때에 요거는 무슨 양도고?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보라고. 그럼 몇 프로냐고? 5억 원에서 2억 원 차지한 비중은 40%만 유상 양도. 나머지 5억 원에서 2억을 뺀 얼마? 3억 원은 무슨 양도? 무상. 몇 프로? 60%. 이해하세요?
그래서 빼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 104억을 다 빼는 게 아니라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요게 가장 포인트죠, 결론. 이걸 유상비를 안 곱하고 4억을 다 빼면 여러분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잖아. 딱 보면 2억을 4억을 빼라고? 뭐가 안 맞구나라고 눈치를 채야지. 그러면 내가 4억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지금 유상비율 몇 프로만? 40%. 그럼 얼마야? 1억 6천만 원. 요게 마지막에 나온 문제죠. 요거 물어봤어, 요거. 요때 2억 원에서 빼는 취득가액이 얼마냐? 요거 계산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럼 얼마 빼야 돼? 4억을 빼야 돼? 1억 6천 빼야 돼? 1억 6천. 그럼 양도세가 얼마? 2억 원에서 1억 6천 빼니까 얼마?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그러면 결국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양도세가 얼마?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증여세 과세가가 얼마야? 3억. 그러면 총 과세가가 얼마야? 3억 4천만 원이죠. 단순 증여면, 매매면 1억. 그러니까 매매일 때가 제일 적고, 그죠? 그 다음에 단순 증여는 5억. 그러니까 단순 증여가 제일 큰 거죠. 그럼 요 매매와 바로 증여의 중간에 있는 게 요게 바로 뭐다고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일부 무상과 일부 유상이 어떻게 하는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것만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요 사례에 따르면 40%의 무슨 양도와 유상과 60%의 무상 양도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결론은 뭐야? 유상과 무상이 어떻게 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결론할게요. 부담부의 결론은 뭐다, 여러분? 유상과 무상이 어떻게 한다? 동시에 발생해서 유상 부분은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때리고 무상 부분은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라. 구분해서 때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가액은 유상 양도가액 채무인수액 그대로 잡고 그냥 채무인수액 그대로 끌고 가라고 양도가액으로. 이해하셨죠? 이것만 지금 빚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끌고 오고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4억을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여 당시 몇 프로만 넘어간 거니까 40%만 넘어간 거니까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빼라? 40%.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럼 4억에 40% 얼마고? 1억 6천만. 그럼 2억에서 이제 1억 6천 빼면 얼마 남은가? 4천만 원. 그럼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 양도세가 얼마다고? 4천만 원. 저는 이거 강조하는 거죠. 왜?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거든. 그럼 또 물어보려면 여러분이 이제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 출제는. 양도책이 얼마냐? 부담부 증여 때 양도책이 얼마냐? 그러면 채무인수액에서 못 빼라? 취득가액. 단 전액이 아니라 뭐? 유상 비율만큼만 빼라. 끝이야. 필요경비 나왔다? 그럼 필요경비도 몇 프로만? 유상 비율만 빼주면 되는 거죠. 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걸 꼭 좀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요. 324쪽부터 나와 있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이혼 위자료 나와 있네, 여러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이죠. 자, 손해배상에 있어서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사실은. 위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야.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 이혼할 때 당사자 간 합의 잘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안 해봤구나. 나는 수없이 해봤는데 합의가 안 돼.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송 걸어야죠. 그래서 뭐 나와?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됐죠. 근데 그 일정액의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뭘로 넘어가면 밑줄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거기 써져 있네. 뭐다 그래서 대물변의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랬죠. 본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혼 위자료는 뭘로 줘라?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현금으로 주면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다 그랬어. 그럼 왜 과세를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자료는 뭐니까? 소득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잖아. 아니, 이혼 위자료가 소득인 사람이 있냐고. 있죠. 있어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꼬피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소득이야, 그게? 근로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연금소득이야? 기타소득이야? 사업소득이야? 그럼 사업자 등록해야 되겠네? 사업 개시부터 20일이네. 종합소득? 그러니까 소득이다 아니다 위자료는 아니야. 이런 꽃뺨만 안 걸리면 돼. 자,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밑에 하나 더 줘세요. 뭐 있죠, 여러분?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전 형태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하나 적어놓으라고. 어째 그건 안 적어놨을까? 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재산 이전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뭐를 지급하는 경우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위자료를 뭘로 지급하면 금전을 지급하면 과세를 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이때는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무도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뭐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금전을 지급하고 못하고 가름하여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이건 뭐에 해당한다? 돈 대신 뭘로 준가?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 뭐야? 대물변제. 따라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유상양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 넘겨줬죠? 그럼 뭘 받았어야죠? 받아야 유상이잖아. 뭘 받아서? 내 위자료를 돈으로 줬는데 돈이 없어서 갖고 있던 부동산 넘겨줬어? 그럼 유상양도니까 반드시 뭘 받았어야지 내가 넘겨준 대가로. 부동산 넘겨주고 뭘 받았어? 이혼 서류? 아, 이혼했는데 지금 와서 이혼 서류 받으면 뭐해? 응? 뭘 받았어? 응? 뭐 아무거나 막 얘기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내가 부동산 넘겨줬다고 이혼 당하면서 넘겨줬으니까 뭘 받았어야 되잖아. 뭘 받았냐고. 응? 뭘 받아? 대답을 못하냐? 안 해봐서 그러네. 해봐야 하는데. 해보라 그러면 안 되죠. 자유를 얻었죠? 왜 그래? 자유를 얻었잖아. 다른 학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자유. 이해는 가. 뭐야 여러분? 대물변제야 대물변제. 위자료 지급 채무가 소멸됐죠. 넘어간 대가로 부동산 넘겨준 대가로 이혼 위자료 지급이 어떻게 해서 채무가 소멸됐잖아. 돈을 줘야 될 걸 부동산 넘겨서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대물변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때 요 부동산이 뭐가 나오면 1세대 1주택 뭐가 나오면 2년 이상 보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비과세. 그럼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여기서들 여러분이 많이 당황해.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여기까지 갑시다.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결론. 이때는 공유권의 분할로 보기 때문에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아무런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여러분 결론 세금이 가장 프리한 상태입니다. 단 뭐는 과세한다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재산이 부동산이면 이때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한다. 자, 여기까지 좀 쉬죠.